뇌경색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척추 질환 환자 중에서 근력이 한 3이나 3 이하 정도로 물리치료사의 한 명 도움도 아니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도움 없이는 혼자서 쓸 수 없는 정도의 마비 환자를 로봇을 해서 최대한 빨리 훈련을 시킨다. 그게 저희의 프로토콜입니다. 그 전 세계를 놀랄 정도의 결과들이 나와요. 웨어러블 로봇을 보고 재활요양병원에서 이제 만성 환자들 급성기에 내가 척수 수술하고 바로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리고 뇌경색 환자 저희도 많이 보니까 뇌경색 환자 초기에 이거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라는 아이디어를 제가 낸 거예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에 전화를 해갖고 들어와라, 내가 이거를 하면 좋을 것 같아, 경험이 있냐 이랬더니 본인들이 급성기에 해본 적은 없는데 자기 너무 하고 싶대요. 그럼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얘기하길래 나는 이 사람들이 아주 좋은 보행으로 회복해 주는 거를 목표로 해,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된 거예요. 저희 같이 이런 급성기 병원에 척추 관절 수술을 하고 뇌경색 급성기를 보는 병원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가 최초로 도입을 한 것 같고, 만든 것 자체가 보행 분석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행 분석을 하는 거, 보행에 대한 것들의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기 있는 물리치료 선생님들이 뉴로게이트 보행 분석이라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이 있거든요. 그 뇌경색 환자, 척수 손상 환자, 척추 질환 환자 중에서 근력이 한 3이나 3 이하 정도로 물리치료사의 한 명 도움도 아니에요. 적어도 2명 이상이 도움 없이는 혼자서 쓸 수 없는 정도의 마비 환자를 로봇을 해서 최대한 빨리 훈련을 시킨다. 그게 저희의 프로토콜입니다. 그 전 세계를 놀랄 정도의 결과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못 걷던 환자가 그리고 수술이든 뭐 뇌경색 치료든 척수 수술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가는 거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죠. 근데 혹자는 로봇 안 하고 그냥 재활해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냥 뇌경색 치료를 잘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게 사실일까요? 그 정도의 마비 환자는 예후가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설명하잖아요. 수술 전에 이렇게 나빴기 때문에 수술을 아무리 잘해도 멀쩡하게 걸을 확률은 없다. 근데 만약에 그 환자가 거의 멀쩡하게 걷게 됐어요. 그러면 이게 수술 때문일까요? 수술도 잘했고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영혼을 갈아 넣어가지고 하는 건데 우리도 직업인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4명씩 붙을 수 있어요? 그 정도 마비가 와서 환자들이 수술도 받고 뇌경색 치료도 받고 멀쩡하게 걸어가는 것들을 보면 그 환자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고, 우리는 그 눈앞에서 기적 같은 것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직업을 택해서 정말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 그 장항준 부팀장님은 어때요? 기억나는 환자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다발성 골절로 오셨던 분이셨는데, 처음에는 일어서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어하셨던 분이셨는데, 웨어러블을 이제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제 힘도 생기신다고 환자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걸을 수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해 하시면서 퇴원을 하셨던 기억이. 뇌졸중 환자분은 제가 직접 아직은 해보진 않았지만 처음에는 로봇 자체가 적응이 안 돼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다가 이제 횟수를 진행하시면 하실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보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처음에 이제 회사 측이라 좀 주안점을 둔 건 뭐냐면은 이제 낙상이죠. 병원에 있다 보면은 뭐 기력이 없는 분들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갖고 낙상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물리치료 하다가 넘어지면은 어디 부러지잖아요. 그럼 병원 책임이잖아요. 적어도 안정성을 테스트할 때 웨어러블 로봇을 환자가 입고 있으면 낙상이 안 생겨야 돼. 안정성이 확보가 되냐. 낙상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입어보니까.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럼 이제 그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는 건 이거 끌려다니는 파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갖고 근력이 한 4 정도면 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딱 3이야. 그럼 1이 모자라잖아요. 1을 도와주는 거예요. 나중에 재활치료에서 좋아지는 건지, 병의 경과가 좋아지는 건지, 수술 효과인지, 결국은 사람 몸은 회복력이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회복이 3이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1을 도와주면 되겠지. 그리고 4가 되잖아. 그럼 또 1을 도와주면 되겠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는 거죠. 그러려면은 근력이 어떻게 되는지,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서 센스 기술이 있어야죠. 센서가 가지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는다. 보행이라고 하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 중에서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속기라고 하는데 가속기가 붙어서 모자라는 거를 도와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전기 신호 같은 거를 읽어야 되는 거고 관절의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읽어야죠. 그다음에 그 이제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AI 기술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저희 병원 데이터가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병원에서 그렇게 마비가 고착화된 환자들 백날 해봐서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병원은 못 걷던 환자들이 걸어가는 세계의 유일한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거든요. 데이터를 모아서 굉장히 정교한 AI를 돌리면 이제 LSTM만 해도 챗GPT 나오기 전 모델이니까 옛날 구형 모델이에요. 이제 엔비디아에서 막 하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새로운 로보택시 뭐 이런 기술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 멀쩡하게 걷게 만든 데이터들이 모이게 되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환자는 센서가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시키면 최대한 빨리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다. 데이터를 만들고 의학적 인사이트를 주면 이제는 아마 엔젤 로보틱스 있는 연구자들이 카이스트 있는 박사들이 그걸 아마 해낼 겁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관심 많은 기술이죠. 6가지 재활 훈련 모드를 기본으로 해요. 6가지 모드는 일어서기, 앉기, 평지 걷기, 계단 오르기, 서 있기, 스쿼트입니다. 6가지가 되면 사실은 걷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 뭐 이런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거를 시키는 거예요. 그죠?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동작들이 필수적으로 다 필수 6가지 뭐 동작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들을 프로그램화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냥 딱 봤을 때 이거 별거 아니네 하지만 건강한 일반인한테 별거 아니지만 뇌경색 환자나 척추 질환 환자나 사고로 외상이 생긴 분한테는 잠깐이라도 서 있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 사람한테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죠. 매 순간 마비 환자한테 매 순간순간마다 기적을 선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존감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 PD님이 내가 오늘까지 멀쩡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발끝만 살짝 움직여. 대부분 의사들은 당신은 앞으로 걷게 되기 힘들다. 왜? 방어적 진료해야 되니까. 내가 수술을 못한 게 아니라 나도 수술 걸지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이 안 와요? 죽고 싶지 않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살면. 그러니까 이제 로봇을 해가지고 세워주고 걸려주면 내 힘으로 한 건 아니지만 자존감이 살고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겠죠.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것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이제 경량 모델이에요. H10이라는 모델이고 전 세계 최초 우리 병원에서 구입을 한 건데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다. 혼자서도 이렇게 입고 벗고 할 수가 있죠. 요즘에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윈이라는 회사에서 가정용이 있어요. 등산할 때 약간 노인들이 차고 등산하는 거 청소분들한테 이제 윈 웨어러블을 사줘가지고 그거 입고 일해라 이런 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의료용은 아니고 진짜 가정용. 하루 종일 한 4시간 걸어 다니면 다리가 빠질 것 같으면 웨어러블 로봇을 입고 좀 도와주면 내가 10시간도 걷더니 돌아다닐 수 있어. 요런 용이죠. 근데 요거는 이제 의료용이에요. 의료용. M20이랑 아까 말했던 그런 가정용하고 한 중간 정도 딱 되는 제품이에요. 저희는 M20으로 했다가 로봇 없이 걸어보세요 할 때 이렇게 이제 H10으로 해서 훈련을 시키죠. 이거는 이제 고관절만 도와주는 겁니다. 엉덩이 근육만 도와주는 거죠. 엉덩이 근육만 도와주는 경량화 장비다. 특화되어 있는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보면은 이제 스쿼트 동작이 들어가잖아요. 6가지 동작 중에 스쿼트가 주로 이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엉덩이 근육 힘이 좋아야지 쓰고 걸을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좀 관심이 많은 거는 이제 나이 많으면 고관절 골절이 부러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뭐 90이든 100살이든 무조건 수술해놓고 의사들이 단단하게 인공관절을 박던가 고정을 한 다음에 바로 세우고 걸리거든요. 그럼 문수로 걸어요. 나이 많으신 분이 엉덩이 부러졌는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고관절에다가 이제 이거를 해가지고 걸리면 되겠구나. 그 마비 환자는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근감소증에 쓰면 되죠. 마비는 없는데 근육량이 작아서 근육을 도와주는 경우가 근감소증이고, 근력이 약간 떨어지는 정도. 4 플러스 정도. 요 모델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 실시간 보행 분석이 되는 장비예요. 또 굉장히 고가의 장비고 딱 봐도 굉장히 라이트해 보이잖아요. 저는 굉장히 헤비해 보이고요. 몇 가지 좀 기술을 회사에서 넣었는데 보행 분석, 보행 보조 이런 것도 있지만 약간 기능 증강형 훈련 모드가 있어요. 저항 훈련 모드가 있고 부하 감소 모드가 있더라. 저항 훈련 모드를 하면은 저항을 주면서 걷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이제 주로 마비가 약간 있거나 마비는 없는데 근육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번째는 근력을 좀 키워줘야겠어, 저항성을 좀 시켜야겠어 이러면 이제 저항 훈련 모드라면 물속에서 걷는 것 같은 수영장 가기 힘드니까. 두 번째는 그냥 반무중력 상태에서 걷게 만들어주면 예를 들면 축구 선수예요. 그냥 부러져 있어요. 눕혀놓으면 근육이 다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걸리면은 뼈가 안 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무중력 상태에서 걷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부하 감소 모드도 있는 거죠. 아주 우주에서 걷도록 해준다.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고 뭐 뼈에 무리가 가지 않게 걷게 해준다.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장착이 돼 있다. 저거랑 이 조합을 가지고 맞춤형으로 운영을 하는 그 센터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밖에 없는데 그게 사실 제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구입을 한 거고요. 많은 병원들이 따라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장항준 부팀장이랑 우리 허성범 물리치료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되고 그 환자 맞춤형의 그 재활 그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정말 절망적인데 누군가가 잘 추려서 도와줘서 내가 다시 누군가의 도움 없이 걷게 해주는 이런 구원의 손길을 바라잖아요. 힘들지만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도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는 걷는 것보다는 달리기가 열풍이던데요. 평상시에 남들보다 빨리 걸어야지 아니면은 많이 걸어야지, 남들보다 빨리 뛰어야지 아니면은 많이 뛰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건강이 나빠진다고 생각을 해요.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도도당당, 항상 바른 자세로 걷고 바른 자세로 빨리 걷고 바른 자세로 가볍게 뛰고 바른 자세로 빨리 뛰어야지, 자세가 나쁜 상태에서 많이 걷거나 빨리 걷는 거는 척추관절 질환이 나빠지게 된다. 또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는 항상 도도당당 바른 자세로 걷고 달리고 이렇게 하시고요. 평소에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뭐 살다 보면 나이가 들고 병이 생기고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굳이 그런 일이 있더라도 의학 기술과 이런 테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불의의 병에 걸리거나 사고가 났으면 대한민국의 아주 훌륭한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잘 치료해 줄 거고, 아주 사명감 있고 열정적인 우리 물리치료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재활을 시켜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매 순간순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